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채 마감이 됐고요. 자, 다우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거래일에 걸쳐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76% 큰 폭의 반등을 보인 채 마감이 됐고요. 일단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7%를 넘어섰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은 1.68%까지 다소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었는데 그러면서 달러 가치도 좀 하락을 하고 이것들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 특히 빵주가 이날 참 잘 갔었는데요. 몇 가지 이슈도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육군과의 계약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 구글도 참 잘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눈에 띄었던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업종이었었는데 이날 반도체 업종이 좀 전반적으로 잘 올랐습니다. 램리서치의 경우엔 7% 넘게 상승을 했고요. 웨스턴 디지털이 6%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5%대, 테라다인도 5%대, 쿼버 역시 5%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뭔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자, 뿐만 아니라 2분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상태죠. 2분기는 전통적으로 시장이 좋았던 분기였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분명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모로 참 좋은 모습을 보였던 시장이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간밤 마감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0.5% 상승하면서 33,153선 가리키며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는 1.7%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13,480포인트 선 터치하면서 이날 장을 마쳤고요. 꾸준한 오름세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인데요. 이날 4,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역사적인 기록을 썼는데 1% 넘게 오르면서 4,000선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계획 발표의 모멘텀에 강력한 제조업 지표까지 더해지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지수가 역사적으로 4,0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다우 지수 역시 함께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다수의 낙관론도 제시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까지도 이날은 상승해주면서 4대 지수 모두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그간 증시 상승은 다소 억눌렸던 상승을 다소 억눌렀던 10년물 국채 금리도 낮아지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준 모습이었고요. 따라서 이날 빅테크 기업들 소위 빵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자, 업종별로 확인을 해보면 에너지 sek터가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강한 흐름을 시현했고요. 기술주들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필수 소비재주와 헬스케어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지표는 다소 혼재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제조업 지표는 이날 시장의 상승을 견인해준 주요 요인이었던 만큼 강했는데요. 3월에 미국 제조업 활동지수가 시장 예상을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10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이면서 1983년 이래 37년 내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6만 명 증가한 71만 9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긴 했지만 실망감을 안겨줄 정도는 아니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 보였습니다. 자, 이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는 3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CNBC에서는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도는 놀라운 수치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신을 통해서 전해드리겠고요. 다만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뉴욕 증시가 하루 휴장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징주도 하나 살펴보면 아까 반도체 업종이 대부분 강했던 가운데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날 일본 반도체 제조사 키오시아죠. 예전에는 우리가 도시바 메모리라고 불렀었는데 이 키오시아의 인수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사의 주가가 이날 5% 안팎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날 4% 넘는 5%에 가까운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웨스턴 디지털이 7%에 가까운 오름세를 시현하면서 이날 문을 닫았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두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부양책을 좋게만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소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증세를 포함한 부분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인프라 관련 좋은 소식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지만 반면에 어떻게 이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등 부정적인 면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금 인상 등이 증시의 역풍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둬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온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팀장님, 미국의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떤 재료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을까요? 네, 이 ISM 제조업 지표, 굉장히 좀 메이저한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가 지난 1983년 1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의 시장에 자신감을 좀 부여해주면서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밤에 이 발표가 되는 노동부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도 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제 더해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는 오히려 좀 부진했죠.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1.7%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는데요. 이렇듯이 일부 지표가 좋았고 그리고 전날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진 것이 S&P 500 지수의 4,000선 돌파를 좀 견인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날에도 시장이 인프라 패키지의 좋은 면만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원 충당 방안, 즉 증세가 되겠죠. 이런 좀 나쁜 면은 아직까지 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TI 가격, 국제 유가가 이날 크게 반등했습니다. 3.5%나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는데 일단 글로벌 산유국들이 오펙 플러스 회담을 통해서 5월부터 점진적으로 감산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말로 표현하자면 5월부터 감산폭을 조금씩 줄이기로 한 것인데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생산량을 조금씩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이 5월부터 증산을 하겠다는, 감산을 좀 줄이겠다는 건데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57% 정도 오르면서 현재는 61.3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약 1%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10년물 금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후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와 함께 한동안 반등하던 달러 인덱스까지도 소폭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값을 눌러왔던 두 가지 요인,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금값이 반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0.9% 오르면서 1,731.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와 달러 인덱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국채 금리는 지금 화면에서 이제 제가 띄워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8% 수준까지 좀 내려온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역시 93선을 넘어서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이 92.9선까지 내려온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0.36%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떤 소식 볼까요? 네, 이날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한때 4,013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기술주가 부활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최근에 증시를 좀 상승세로 이끌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는 전일 바이든 행정부의 2.2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와 그리고 5개월 만에 최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고용 지표에 대한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심리도 작용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 S&P 500 지수가 지난 2,000선에서 3,000선까지 가는데 3,000선은 이제 2019년 7월에 달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가는데 거의 5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3,000에서 4,000까지 가는 데는 단 21개월 만에 안 걸렸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시 상승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고조 등에 따른 에너지와 금융주 등의 경기 민감주 선전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채권 이 매도세가 완화되면서 그간 부진했었던 시장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죠. IT 업종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내셔널 증권에서는 S&P 500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한 것이 일부 메가캡들이 좀 이끈 것이 아니라 전 섹터의 지원으로 인해서 달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2020년 2월에 전 고점 대비해서도 굉장히 건강한 시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S&P 500 지수가 약 한 6.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에너지와 금융업종이 각각 29%와 19%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두 업종의 비중을 합치더라도 14%에 불과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시장 내 비중이 27%에 달하는 기술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증시가 빠르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가장 불안했던 요인은 몇 개의 기업으로 쏠림 현상이 너무 과도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에는 그런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시장이 건전하다라고 느껴지는 측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어떨까요? 일단은 백신 보급 등으로 인해서 경제 정상화주가 먼저 좀 갔죠. 그리고 금리가 최근에 더 안정이 되니까 기술주와 성장주가 뒤따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이상적인 형태로 또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좀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FRA라는 기관에서는 1분기에 기업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급증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1.5에서 1.75% 정도로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이를 근거로 4월장도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연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익이 높은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주식의 매력도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오는 2030년에는 S&P 500 지수가 8,000선, 그러니까 2배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급진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계절적인 시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LPA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지난 15년 중에 14차례나 4월장에 상승을 했다라고 이런 기록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기록을 향한 순항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반면에 연이은 신고가 달성은 사실 과도한 이 낙관론이라고 하죠.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론을 재부상시키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대 측면도 당연히 좀 살펴봐야겠죠. 지금 CNBC가 집계를 하고 있는
주요 IB들의 연말 목표 주가가 4,0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약 한 2.5%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펀더멘털 대비해서 시장이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경계론이 다시 한번 좀 부상할 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JP모건에서는 최근에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여전하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섹터에 올인하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날 셀사이드 스트래티지스트들의 평균적인 추천 주식 비중을 나타내는 자체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가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지난 2007년 5월쯤에 감지가 됐었던 매도 시그널에 굉장히 가깝게 근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계론을 밝혔고요. 특히 시장이 경기 반등과 그리고 백신 보급, 부양 호재 등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FRA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벌이 2분기 증시, 2분기 증시는 원래 통상적으로 좋았는데 이번 2분기는 경기 회복까지 겹치면서 더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S&P 500 지수가 2분기에 3분의 2의 확률로 상승을 했고 평균 상승률은 2.8% 올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2분기는 경기 회복 기대감도 맞물려 있어서 특히 작년 2분기를 떠올려 보면 전면적인 락다운 기간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2분기는 분명히 기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걸 고려를 했을 때 더 성장률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CNBC와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기대치의 중간값이 현재 9.3%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소비로 인한 경기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현재 미국인들이 저축해 놓은 돈의 양만 하더라도 거의 3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비가 회복된다면 서비스 부문 위주로 강력한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CFRA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소비 지출은 주로 서비스와 접객업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일단 그 2분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속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도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미국인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서비스 부분과 그리고 접객업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지금 보면은 경기 회복,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기저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채권 시장도 좀 안정화를 찾고 있고 여기에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면서 2분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가 속속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투워크가 아니라 이제는 호텔과 여행 등의 백투플레이 관련 섹터에 대해서도 어떤 숙박료라든지 항공편 가격 등이 먼저 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도 투리스트 증권에서는 경기 민감주의 랠리가 최근에는 좀 둔화가 됐지만은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이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최근에 이제 CNBC 조사에 따르면요,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금리 상승을 여전한 증시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어닝 시즌도 시작이 되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좁게 점쳐지고는 있지만은 변수 요인도 남아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네, 3월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3월 한 달간 고용 시장은 어땠는지 살펴보는 고용 보고서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지난 3월에는 경제 재개와 백신 접종 가속화로 시장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고용 회복이 나타난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지난 2월에 6.2%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0.2% 떨어진 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시티그룹의 US 웰스 매니지먼트 투자 전략 헤드는 시티그룹은 6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3월 한 달간 기대하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속닥이는 소문에 의하면 100만 개에 가까운 수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서 기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2월에는 약 37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가 됐었죠. 고용 회복이 둔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의견도 제시가 됐었지만 그보다는 예상치 못했던 남부 지역의 한파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월은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보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시간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아쉽게도 이날은 미국장이 성금요일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3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보통 이렇게 높은 기대감이 존재할 때는 막상 뚜껑 열어보니 좀 실망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월요일장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월가의 분석은 어떨까요? 네, 확실히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경제 정상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파 영향에서도 3월 지표는 비교적 좀 자유로웠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전반적으로도 고용 지표를 좀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밖의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가 이렇게 높을수록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위안거리로 삼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지표에서 미스가 나오더라도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서 내셔널증권에서도 시장이 뉴스를 좀 소화할 시간, 그리고 이번 지표가 경기 회복에 어떤 좀 시사점을 가지는지 주말간에 충분히 좀 고려해 볼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번 지표를 바라볼 때 좀 생각해 볼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1분기 미국 내 차량 판매가 약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계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퀀텀 스케이프가 폭스바겐 기술 마일스톤을 충족했다는 소식에 간밤 10%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CEO들의 지난 3거래일간 대규모 자사주 매각이 전해지면서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그 1분기 미국 내 차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 GM은 어땠을까요? 네, GM이 1분기에 미국에서 차량 64만 2천여 대를 판매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시작이 됐었던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증가한 수치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날 타 완성차 업체들 대부분도 1분기 판매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8%에서 9% 정도의 증가를 업계 전반에 놓고 좀 점쳤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GM의 다소 좀 실망스러운 판매 실적은 소매 판매가 19%나 급증을 했지만은 법인과 정부 고객을 상대로 한 판매가 35% 급감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사측에서는 올해 전반에 걸쳐서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는 견고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자체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브랜드별로 보면은 뷰익과 캐딜락 그리고 GMC 브랜드가 두 자릿수대 증가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은 최대 브랜드인 쉐보레가 1.7% 오히려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요. 특히 픽업 트럭의 판매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 하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새 모델 효과에 힘입어서 볼트 EV 전기차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나 급증한 9,025대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샀는데 공공 부문에서는 차를 사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게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비슷한 현황일까요? 네, 그거를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 내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비율이 높은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수치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폭스바겐의 미국 1분기 판매가 21%나 급증을 했고요. 토요타도 21.6% 증가했고 그리고 현대차도 28%의 판매 신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부문에서의 판매가 무려 3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포드 자동차는 플러스 1%의 증가율에 그쳤는데요. 역시 소매 판매는 25%나 증가를 했지만은 다른 부분에서의 부진이 이를 많이 상쇄를 했습니다. 다만 이 마이너스 1%를 점쳤던 예상치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고요.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판매는 무려 74%나 급증한 것을 위안거리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대 화두는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생산 차질인데요. 이것이 업계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고 이 상황이 어느 정도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언급은 없었나요? 네, GM 경영진도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이번에 또 업데이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이 업계 전반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앞으로 4, 5개월 정도의 상황이 개선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황의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는 필요시에 특정 모듈을 빼고 일단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반도체가 이제 도착을 하면은 바로 완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 생산 부족분을 채울 것이다라는 계획도 제시를 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도 CFO가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2021년 실적 목표치는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의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기술로 세상에서 많은 부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퀀텀스케이프가 폭스바겐의 기술 마일스톤을 충족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난 밤 사이에 1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퀀텀스케이프는 이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의 기술 마일스톤 기준에 충족을 했고 덕분에 1억 달러의 이 추가 투자 유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좀 약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폭스바겐과 퀀텀스케이프는 작년 5월 14일에 거의 한 1년 전쯤이었었죠. 주식 매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총 2억 달러 규모의 퀀텀스케이프 주식을 폭스바겐이 사기로 한 건데 달리 말하자면 폭스바겐이 퀀텀스케이프에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성공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험하게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 이 폭스바겐이 만약에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이 기술 마일스톤을 충족할 때마다 우리가 그만큼 단계적으로 투자를 더 유치해가겠다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요. 그래서 총 2억 달러까지 채우기로 한 겁니다. 이제 거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퀀텀스케이프는 폭스바겐이 요구하는 기술 마일스톤을 충족해왔고 이날 발표가 됐던 것처럼 추가 1억 달러의 투자까지 받으면서 작년에 체결했던 2억 달러의 투자를 모두 완료하게 된 겁니다. 폭스바겐 측에서는 퀀텀스케이프가 이 기존 합의대로 기술 마일스톤에 도달한 것을 반긴다고 밝혔고요. 퀀텀스케이프 쪽에서는 폭스바겐과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길 기대한다. 이런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퀀텀스케이프가 일단 그 투자 유치가 완료됐다는 점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 마일스톤을 합의했던 대로 쭉 이뤄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또 입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팀장님, 월가에서는 퀀텀스케이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마켓워치에서 집계하는 투자 의견이 4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58.25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한 업사이드를 시장에서 점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배터리 파일럿 생산 라인 확장을 위한 8.59억 달러의 자금 조달, 주식 공모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코엔이라는 IB에서는 관련해서 또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설비 확장이 결국은 견고한 소비자들의 수요, 그리고 전기차를 넘어선 배터리의 활용 잠재력을 증명하는 긍정적인 요소다라면서 최근까지도 다소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업체 팔란티어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알렉스 카프가 1,03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RSU죠, 즉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과 연계된 수취권에 대한 이 세금 납부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렉스 카프 CEO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3거래일간 46만 주가량의 팔란티어 주식을 21.55달러에서 23.54달러 가격에 팔았다고 SEC를 통해서 공시를 전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이 스티븐 코엔도 390만 달러에 이르는 17만 4천 주가량을 매각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역시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로 매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일을 두고 배런스에서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공동 창업자들이 더 많은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당사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10.3센트의 행사 가격에 부여된 카프의 스톡옵션 6,090만 주에 대한 만기가 오는 12월 3일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같은 기간에 85센트에 부여된 800만 주의 스톡옵션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외신에서는 해당 옵션을 행사하는데 카프는 16억 달러에 이르는 주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주식을 받음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이 엄청날 텐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올해 그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각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자사주 매각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 팔란티어 주주들에게는 다소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상장 초기 기업의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좀 매각하는 것. 꼭 이런 것이 물론 아쉽지만은 기업의 앞날을 나쁘게 봐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익 실현을 해야 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어떤 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지난 2월에 팔란티어의 보호예수가 해제됐을 당시에도 투자정보 웹사이트 모틀리풀에서는 이런 무브가 결국은 거래 가능 주수를 증가시켜서 일시적인 주가의 상승을 제한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좀 경계론은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주 전반이 좀 고통을 받는 시기에 부각될 수 있는 악재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즉 이런 이슈를 저희가 바라볼 때는 분위기가 특히 좀 안 좋을 때 어떤 좀 이익을 실현할 만한 핑계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새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